머니왕 일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입추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보니까 평균 기온이 4도 정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도 숨통이 좀 트여야 될 텐데요. 7주 연속으로 주봉이 마이너스로 마감한 우리 시장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돌면서 이슈에 민감해지게 대응하려고 해도 참 대응이 쉽지 않은 이번 주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장 기준으로요.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로 시장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이 국내 증시와 좀 민감하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시세를 충분하게 뿜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 고민이 깊어지네요. 체크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오늘 좋은 정보 위원과 정말 좋은 정보들 하나씩 수집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았나요, 멘트가? 아주 좋았어요. 만족스러워 보이시는 표정인데 네. 근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장같이 어려운 장을 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우리 수연 앵커께서 지금 뭐 좋은 정보 또 좋은 정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토요일 날은 상당히 각별한 의미를 갖고 방송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특히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 다녔었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신 분들 또 많이 또 힘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면 평소에 이렇게 방송 보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또 직장 다니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네. 접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뭐 제가 조금 연식이 있으니까 저 후배분들 네. 특히나 이 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에서 물리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좋은 팁을 드려서 좀 성공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릴까,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기뻐요.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제가 늘 말씀 공부하는 시간, 성공 투자가 우리가 이제 겉으로 하기 쉬운 것 같아도 막상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저희 7월 초에 반도체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를 꾸준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럴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뭐 시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이번 주 음봉. 저는 좀 양봉도 기대했는데 뭐 아쉽게 음봉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코스닥은 양봉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진짜 멀미나는 7월이었죠. 놀이기구에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즐거움의 그런 구간을 벗어나서 8월달 그래도 스타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좋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지금 무방 주제도 나왔습니다만은 AI에서 라이징 스타 뭐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시세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한동안 소외됐던 신규 성장주 뭐 이런 것들도 지수 대비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수는 쌍바닥 찾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 좀 긍정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코스닥, 코스피 키 맞추기, 그러니까 시속개미 앞서가는 뒤서가면서 일어나면서 결국 순환 종목 장세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라든가, 근데 반도체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광통신, 뭐 통신 장비도 포함되겠죠. 또 거기다가 또 제약바이오는 꾸준히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그냥 시장에 접근하는 게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주가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주가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게 꼭지인지 바닥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주식시장의 언어인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포커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해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파른 하락이 일어났고 지수가 반토막이 났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절호의 기회였고 이때부터 이제 강한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번 주, 다음 주는 쌍바닥 칠 그런 것도 강할 수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아직도 덜 익었어요. 이 오시레트가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이 좋을 거예요. 예, 그럴 때 좀 일정 부분이 고점에서 강하게 못 가면 수익실현하는 그런 전략도 뭐 수익실현이라는 표현이 뭐죠? 많이 들고 있는 실현하기가 참 어렵죠. 네. 표현이 제가 좀 잘못됐어요. 근데 저희 기준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뭐 참고로 외람 때지만 하이닉스를 143만 원에 네. 애프터마켓에 잡았거든요. 저는 내릴 때 그때 잡아요. 그래서 좀 이제 반등 강하게 나면 그때 매도하려고 그럽니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여튼 쌍바닥을 좀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밑꼬리가 워낙 그때 7월 달에 커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도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추세 매매를 한다는 건 이미 좀 늦은 것 같아요. 물론 틀립니다.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되지만 특히 반도체에서 제가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자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반도체가 쏘아올리는 모멘텀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랐잖아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냉정히 보셔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조정이 일어나기 쉽거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죠. 항상 좀 냉정히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월봉을 보셔도 마찬가지죠. 7월 달에 장대 음선, 이게 이제 6월 달에 피레침이었고, 장대 음선을 맞다 보니까 이걸 한꺼번에 커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보시기만 봐요. 어떤, 그랬죠? 27%나 올랐어요. 이때가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코스닥도 보게 되면 좀 과열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좀 냉정하게 보시자. 그래도 주봉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는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내렸을 때 이런 캔들, 장대 음선, 장대 양봉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긍정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월봉도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제약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월봉이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좋게 봤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바로 이런 데서 바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시세 흐름이 난다. 이제 많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주는 뭐 제약바이오 계속 진행형,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이번에 코헤런트 같은 거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광통신. 광통신. 그런 또 5G, 6G 이렇게 다음에 넥스트는 광통신인데 다 그거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 장비라든가 광통신 보실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얕게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이제 반도체 말고도 좀 다양한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바이오 그리고 이번 주에 광트랜시버 관련해서요 굉장히 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서 통신주도 다음 주에 같이 챙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좀 움직였었던 화려했던 맥점 종목도 같이 짚어볼까요, 네. 위원님? 맥점. 표현이 또 마음에 드는데 네. 맥점을 노려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세상을 살다 보니까 골든 포인트가 있어요. 골든 타이밍이 있고. 근데 주식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골든 타임을 잘 포착해요. 예를 들어서 서버 프레임 났을 때 이제 토요일 날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서버 프레임 났을 때 난리 났었죠. 그때 이제 TV 영상을 보게 되면은 보통 어떤 것들이 우리를 자꾸 겁먹게 하냐면 미국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야 이제 집 경매 가고 그것도 다 레버리지 일으키려고 저는 요새 그때 반도체 왜 매도하려면 레버리지 나왔을 때 나는 이건 십수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빚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가지고 금리 올리니까 못 갚아가지고 네. 다 차압당하고 쫓겨났고 텐트 공원에서 텐트 치는 사람들이 막 와서 공패 도가니로 몰아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난리가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주글라 파동에서 10년 만에 오는 큰 변곡점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담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포스코 하한가에 잡아서 일주일 만에 한 7억 정도 버신 제 지인도 있어요. 진짜 근데 백을 잘 잡아야 되는. 예, 그때 제가 이게 바로 골든 타임이거든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어떤 얘기냐면, 야, 이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IMF 다음에, 동남아 위기 다음에 10년, 딱 10년 됐어요. 97년, 98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왔죠, 동남아에. 그 다음에 2008년 10년 단위예요. 거의 10년 단위로. 그 다음에 2008년 다음에 또 2000년도에 팬데믹이 왔고, 3년에. 보통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온 기회니까 장롱 속에 돈 있으면 주식 사라고 하셨더니 막 짱돌을 엄청 날리더라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지금은 아니 내렸을 때 리스크 관리하기 뭐예요. 그런데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화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 이때 연결될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은 골프 광인데 골프 클럽 집어 던지고 휴대폰 들어가지고 포스코 그래서 크게 났거든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첫째는 조금 그게 대중과 멀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골든 포인트가 있어요. 토요일에 공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좀 뭐 장이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고 물론 코스피는 주봉상 음봉이 좀 밑거리 길게 달아줬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코스닥은 또 양봉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시장 대비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해내는 게 뭘까요, 소연이크님? 차트를 잘 봐야죠. 구체적으로. 역배열.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게 뭐냐 황맥기예요. 황맥기. 예, 맥점을 잘 잡아줘요. 네. 이따 설명드릴 거고. 네. 자, 오늘 이번 주 황금 맥점, 황맥기가 포착한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매듭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양라운 패턴이에요. 보셨죠? 그러면서 62%가 올랐고요. 이번 주만 뭐 저점 되면 100%가 올랐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 OCI 홀딩스가 있어요. OCI 홀딩스 어저께 뭐 난리가 났죠. 이것도 보면 음선 5개에서 쌍둥이 패턴 이때 포착이 돼서 56%나 올랐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뉴스 안 나오고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하면 이거 뭐 그런 말을 배우시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랐다. 장배열, 장대양봉, 척삼병을 노래라. 뉴스 나오는 거 노래라. 반대죠. 56%가 작은가요?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여러분 30년 모셔왔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움 때문에. 스트라드 비전, 뭐 우리는 3,000원짜리 공략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시총도 1,600억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황금백제 전략 넘버 원인데 바닥에서 역전된 망치의 도지예요. 이때는 뭐 좋다는 뉴스 안 나오는데 그래도 37%나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OCI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에서 바로 SK그룹의 SK 이터닉스가 있죠. 이것도 음선 3개에서 이때부터 공략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때 제가 아침 방송에 들고 나갔는데 뭐 어제는 좀 조정이 일어났지만 이거 사거래일 동안 36%나 올랐어요. 자, 우리 직장 다니시고 또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신 분들 이럴 때 손이 잘 안 나가실 거래요. 근데 황금 맥점은 이렇게 해서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겉으로 화려할 때가 언제냐. 우리는 이때도 한번 잡았거든요. 이때가 바로 이때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때부터 거의 100개 올르면 이때 SK 이트닉스 이게 바로 적산병 장대 양봉의 바로 함정이에요. 정배열의 함정이고요. 그러면서 많이 내렸는데 이번 주 다시 한번 눌리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큰 종목 중에서 삼성 SDS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배우셨죠. 눌림에서 역전된 망치의 도치 음선. 그래서 이것도 16%나 올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효성 TNC가 있습니다. 스판덱스에서 뭐 탑픽이죠. 글로벌 1위인데 이것도 가만 보세요. 역전 넷망치의 도치 이것도 15%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착시 현상이 되냐면 급등한 차트를 띄워놓으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눈이 가고 그러죠. 우리 수녀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혹시? 아유, 급등한 차트를 내가 못 잡아서 아니신가 막 본데? 그냥 끌릴 수밖에 없죠. 어쩔 끌릴 수가 수밖에 없죠. 없죠. 네. 그게 바로 이때 말씀드린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좋은 수익을 못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효성 TNC가 있고 그 다음에 또 TN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이게 아침 TV 공방에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역전대망치의 도지예요. 이것도 22%나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레메디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한 종목들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또 62%나 여기 저점 대비 62%, 또 이번 주만 해도 42%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HL 지노믹스가 있어요. 이것도 이게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선보였던 종목인데 37%예요. 저는요, 우리 개인차분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끼거든요. 옆집 아저씨로서. 내 계좌에 오는 이 37%, 뭐 이게 다 수익 다 실현했다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오를 정도 왜 거들떠 보지도 않으세요? 이게 바로 역전대망치의 도지. 황금백주 전 넘버1이거든요. 그러면서 37% 찍힐 수 있는 실수익은 소위 말해서 외면하시고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다니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진짜 아쉽습니다. 늘 뉴스 나오고 회자되고 그럴 때. 근데 이거 뭐 HL 지노믹스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셨죠? 저는 이런 종목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들어 노력하고 있고요. 무방에서도 여러분께 선보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레몬 헬스케어가 있거든요. 레몬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세요. 이것도 양양 패턴에서 이것도 한 34%나 올랐어요. 나쁘지 않죠? 이게 바로 찐 수익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의 옆집 아저씨입니다. 좀 대중과 달리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과감 있게 쓸 수 있는 것도 이런 저만의 노하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따 좀 심층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지 바로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들 모실 거예요. 오늘 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힘든 장에서도 50%, 60%의 수익 내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은데 이런 다수의 종목들이 맥점으로 정확하게 포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황매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화면 통해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저희 7월에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네. 그래서 8월에 반등이 나오면 7월 저점을 한 번 더 찍고 쌍바닥을 보인 채로 가느냐, 아니면 V자로 가느냐, L자로 가느냐, 참 다양한 전망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 8월 초의 시장은 참 해석하기가 또 나름대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V자는 조금 어렵고 L자 가면 금상첨화고. L자면 금상첨화고. 좋다. 근데 V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오히려 쌍바닥을 찍고 V로.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더 좋죠. 안전하게. 어쨌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기대해요? L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앵커님. L자요? 네. 그냥 많이 들리던데요. L자는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는 게 이제 L자인데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그럴 또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은
우리가 늘 뉴스에 접하고 뭐 뉴스에 항상 뭐 그냥 시시각각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보다도 시장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수익냐는 얘기예요. 맞아요. 오늘 그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섭렵하는 정보들 그걸 들어서 매매하는 거하고 길목을 지키는 매매하고 수익률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이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또 30년 경험지기 또 정통파 전문가 뭐 타칭인가 자칭인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걸 말씀드려요. 개인 투자분들이 물론 공부 안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실패하는 이유는 심리전에서 진다고 봐요. 소위 말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어떤 거냐면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내가 대종의 무리 속에 있으면 안온함을 느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대중과 똑같아서 내가 잘 될 수 있는지요. 저는 여름만 되면은 옛날에 제가 재수할 때 읽었던 입시 후기의 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들이 다 피서하고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갈 때 어떤 친구는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다는 그런 입시 후기였습니다. 또 한 친구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게. 나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읽은 글이 주식시장에 딱 맞는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군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입, 쏠림 현상을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일본의 고레가 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늦깎이 주식시장에 입문해서 제 일성이 주식시장에서 내 감정을 이입시키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고 이성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게 수익도 잘 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주식도 거의 감성적으로 해요. 그게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바로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이걸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낙관 일색일 때 보통 이때는 좋은 뉴스만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내가 못 사면 안 사면 바보처럼 만드는 이게 바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이게 딱 걸려들기 쉬운 그런 자리인데요. 좀 꽃놀이패인데 이때는 저항 세력이 되셔야 돼요. 이게 대중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관 일색일 때 이때는 이 비관 일색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브프라임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서브프라임 말씀드린 게 이때는 많이 내렸을 때예요. 팬데믹 때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매수해야 되는데 그때는 다 달아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요 결국 사이클의 논리고 파동의 논리예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듯이 항상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꼭 알아두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오른 종목보다 오를 종목을 노리세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황금 맥점식 조금 전에 공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만 보시고 제발 좀 다른 것들은 다 나의 판단을 흐르게 노이즈예요. 좋은 정보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얼굴이 잘났습니까? 말빨이 좋습니까? 그리고 매매는 편안하게 그 다음에 또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맥점 매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심리전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여러분 쩍쩍이 보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친구 또 나의 아픈 가슴을 후벼 파너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잘했으면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데 했다면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똑같아요. 주식도. 그러니까 아까 되풀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 모시고 경험하면 딱 이겁니다. 95%분들이 지수가 9,300포인트 100포인트로 9,300포인트 갔거든요. 95%는 이 바닥에 돈을 잃어요. 바로 대중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95% 대중분들은 우리 앵커 좀 숙연하신데 웃으면서 들으세요. 저 숙연의 지식이도 해야 돼요, 진짜. 왜냐하면 총선을 전대체에서 정배열 고점에서 좋아해요.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대박은 아까 앵커님 말씀한 역배로 시작돼요. 그러면 제가 국민주를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과 제가 다른 전략을 제시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일간 차트입니다. 제가 5만 원 깨질 때 매수하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거 저 친구 또 얘기하네. 욕먹거든요. 근데 그 찐인데 욕하거든요. 지난 거 얘기한다고. 그러면 리센트리 최근 거 얘기하자고요. 자, 이게 이렇게 바로 3종 고점이고 월봉을 보게 되면 이게 꼭지인데 이게 바로 꼭지인데 전 그래서 7월 초에 올 매도시켰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앉잖아요. 제가 매도시켰어요. 어떤 워딩을 쓴지 아세요? 반도체가 절대 나쁘서는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주식하는 건 뭐예요? 내 계좌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대중들이 몰입해요. 제가 오늘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다른 방송 보면서 이렇게 우연히 본 거예요. 저는 막 방송 보지도 않습니다. 내 판단이 흐려질까 봐. 채널 돌리다 삼성전자가 나오더라고요. 종목 상담하는데 좀 연세 드신 분이에요. 34만에서 60%를 배팅했대요. 이게 그 한 분이 아닐 거예요. 왜? 이때는 다 좋게만 나오니까. 미래에셋에서 400, 이거 삼성전자 얼마죠? 하이닉스군요. 하이닉스가 420만 원 똑같은 거죠. 엊그제 280만 원 대표가 날했죠. 이때는 좋게만 나와요. 유일하게 저만 챙기시라고 그랬어요. 그때 워딩이 뭔지 아세요? 결국 주식은 내 계좌 수익률 게임이니까 첫 점에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매매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대중들이 좋아하는 바로 고점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거 내가 이렇게 제가 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저도 희망 고문, 언의 유희 그 말 잘하는 후배한테 바질반질하게 말 잘하는 후배한테 깡통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 하이닉스도 뭐 똑같죠. 자, 이럴 때 사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떨어지는, 이게 바로 역배율이었거든요. 이때 매도해야 돼요. 잠깐만, 3종 고점, 이건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이것만 그렇게 주시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일간 차트를 보세요. 자, 이때가 거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가 비슷하니까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지만 이때야말로 제가 음선 5개, 이거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언제가 똑같았냐면 작년 4월 9일 날 앞이 안 보인다. 그게 완전 역배율이었어요.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도 역배율이었고요. 한번 차트 보세요. 그때는요, 다 리스크 관리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빠질 대로 빠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금 확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26% 급등 나오는데요. 이제 오른 다음에 아이고 지긋지긋한 건 지나고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른 다음에 패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요. 다 역배율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랜벨 법칙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역배를 노리시라. 역배는 뭐냐면은 내가 역배도 제가 이것도 오해할까봐 역배 시작에서는 매수하면 안 돼요. 역배를 가파르게 진행됐을 때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상승 종목수 때 하락 종목수 비율이 1대9가 2, 3일 연속 나왔을 때 또 사이드카가 또는 서킷 브레이크가 연달아 나올 때 그 다음에 또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가 바로 역배 클라이막스예요. 답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서브프라임 때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하악가 맞을 때 바로 이런 차트를 만들었어요. 뭔가 좀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역배열의 시작이다. 코스닥 월간 차트 아까 보셨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장대 음봉을 들여왔잖아요. 이때 리스크 관리해서 해야 되나요? 저는 이때요. 저 개인적으로 이때는요. 뭐 이런 표현에서 요시합니다. 저는. 물론 물리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 형님이 있다면 저는 이때 질릅니다. 싸게 사셔야 돼요. 항상 본질 가치의 가격의 괴리를 노리셔야 되고 대중과 멀어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공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95% 대중에서 멀어져서 상위 5%가 되는 비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역설을 해도 늘 아이고 그게 잘 안 되시죠? 우리 앵커님.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픈 계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시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경험이에요. 두 트랙 전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기 대박주를 잡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5만 원 깨질 때가 완전 대박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대박주를 발굴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중점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이 안 좋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리신 분들 이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이 시장을 대처하는 게 현명하셨던가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이 단기 급등주라면 어떻게 인식하시는 줄 아세요? 아유, 저 친구들 테마주 급등한 거 쫓아다니는만. 아니에요. 급등할 종목이에요. 그걸 바로 황미깨 잡아주는 거. 이거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이번 주 황미깨 포착 된 종목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 다 저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때는 주로 이걸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중기 대박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대박점 잡자는 거죠. 근데 대박주 탄생의 자격은 첫째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부합하는 신성장주에서 나와요. 두 번째,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펀더멘탈을 구비해야 돼요. 주가는요, 종국적으로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누구나 다, 아까 직장 다니신 분들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못 먹어도 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보지도 마라. 그랬다잖아요. 그게 거의 다 고점에서였어요. 저점에서 물론 매수원들 계시겠지만 바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시장에 그때 많이 노출된 거고, 이게 소문난 자체 먹을 게 없는데 시장에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진정한 대박은요, 아무리 대중에 삼성전자 5만 원 깨져서 대박이 나오는 거고,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숨은 종목이어야 돼요. 이것을 언제 잡느냐? 누가 찾아주느냐? 바로 마법의 황미끼가 찾아냅니다. 그 자리, 골든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마법의 황미끼는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저점 맥점. 다시 한번요. 저점 맥점. 그래야 내 계좌에 찐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저점에 잡는데 대부분 개인처럼 많이 상승한 다음에 뉴스 나오고 그럴 때 몰래 다니지만 저점 잡게 되면 대부분 계단식 대상승 파동이 전개돼요. 따라서 시장 대비 압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그러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6월 말부터 7월 달, 8월 달, 지금은 좀 이번 주 조금 좋았지만 얼마나 힘드셨어요. 국민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맨날 리포트 그런 급등 차트 보고 몰려다니셨던 분들, 이거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AI에서도 라이징 스타가 있습니다. 라이징 스타가 있는데 이 라이징은 뭐 다 아시잖아요. 떠오르는 별이에요. 시세 대장도로 우뚝 씁니다. 시세 대장주예요. 근데 이 종목들 가만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았던 종목인지 아마 거의 몰랐을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종목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AI에서 스몰캡 중에서 새내기 떠오르는 별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에서 8월까지 라이징 스타 마키나라스가 있습니다. 산업용 AI의 숨은 진주입니다. 삼성, 현대, LG 다 그런 대기업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일본, 미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6,000개 런웨이브 플랫폼이 6,000개 산업 현장에 깔려 있습니다. 내용 되죠? 6월 18일 날 아침 공방에서 여러분께 선보였던 종목입니다. 자리를 보셔야죠.
그 다음이요. 차트 다음 페이지요. 네, 마키나락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차트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6월 18일 날 많이 내렸을 때입니다. 특히 양양 패턴이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토막 낼 때 얘는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과연 여러분 선택은 뭐였나요? 어제도 계속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죠. 마키나락스 두 번째는 매드업이 있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라이징 스타가 됐습니다. 매드업도 잘 모르셨죠? 매드업은 어떤 회사냐면은 AI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취향 같은 걸 면밀히 AI 데이터를 분석해서 공부하셔야죠. 해가지고 그때부터 효율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매드업이 뭐야? 모르셨죠? 7월 19일 날 황금 맥집이 포착해서 지금 아주 기분 좋게 배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리를 보셔야죠. 매드업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이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런 자리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역전의 마치 도지, 이때부터 강한 상승 흐르면서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이 일어났다. 다 모르셨던 종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여러분들 아픈 계좌의 돌파를 말하려면 좀 대중과 멀어지세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매매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됐단 말이에요. 매드업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래요? 아이고, 잠깐만요. 레몬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AI 그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병원, 종합병원 같은데, 그 다음에 실손 24 그런 플랫폼을 구축한 그런 회사거든요. 7월 29일 황금 맥집에서 포착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 많이 올랐죠? 근데 못 봤죠? 우리 솔직히 한번 이시주고 하자고요. 잘 모르셨던 종목들이죠? 앞에 매드업하고 레몬 헬스케어는 제가 막 엄청 자주 팔로우했던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바로 이런 거예요. 봐요. 레몬 헬스케어도 바로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음선 5개 나오고 이때 바로 역전 연망치 이때부터 한 90% 정도가 올라요. 겉으로 차트는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통 겉으로 화려한 차트 가면 거의가 고생하기 쉽잖아요. 바로 이건 틀리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월 달 이번 주 아주 좋은 시세를 보이는 게 바로 레미디예요. 휴대용 엑스레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AI 기반이에요. 제가 이것은 황밀기하고 무방에서 동시에 포착돼서 함께 했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되죠? 아까 여러분들 마키나락스가 83,000원짜리가 13,000원대까지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4,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이 지금 뭐 이게 가격이 6,000원대까지 빠지니까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예요. 이때부터 60% 정도 오르더라.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 계좌의 찐수익이라는 그런 자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파트 한 채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그 아주 적은 돈으로 여러분 앞에 정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웬만하면 어떤 터닝 포인트를 하면 과거를 잊어야 돼요. 제로 베이스로 출발하셔야 되고요. 제가 만약 저희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졌거든요. 복리마법을 하루 2종목씩 먹고 또 먹고 하는 그 복리마법.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로 홈런 종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픈 계좌 살릴 돌파구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듀퐁 회장, 카네기 회장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듀퐁이 세계 최초로 나이롱을 만드는 회사예요. 나이롱을 버리면서 제가 아픈 계좌 그냥 새롭게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go, where the growth 있어. 성장 인수를 한다.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뉴스? 수익 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카멜레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자, 아픈 계좌 살기 투트랙이 있다고 그랬죠. 하반기를 빛낸 다크호스 종목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방에 함께 하시면 제가 오늘은 진짜 거의 찍었다면 VI 상한가입니다. 저점에서요. 상한가도 레벨이 틀리죠. 저점에서 하면 찐 상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기분도 좋고 그래서 오늘 모방하시면 선물도 드릴게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하게 인상 깊은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 다음 주에요. 카멜레온 전략으로 성장이 따라가는 곳, 거기에 실적이 기반돼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엔 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AS는 안 하나요? 오늘 AS 한번 하고 갈까요? 짚고 갈까요? 네? 아니, 시간이 살짝 시간이 부족해서 없네. 그러면 빠르게 갈까요? 일단 무방에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다음 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무방에서 만날 거고요. 그다음에 AS 하나만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바로 D&D 파마텍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때 이거 뭐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지금 다시 한번 이게 바로 쌍바닥 다지고 있거든요. 꾸준한 관심을 보시면서 7만 5천 원까지 보시고 또 아까 SK 이터닉스도 뭐 시간 뭐 어차피 이게 바로 맥점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께 소개시켜서 36% 올랐거든요. 이것도 한번 눌리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시간이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D&D 파마텍도 쌍바닥 찍었으니까 계속 봐야 되고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 주 공략주는 삼성전기로 받아봤거든요. 저희가 방송에서 다 못한 내용 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질까요? 네, 아까 좀 전에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진짜 이거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그만 힘들어하시고요. 특히 우리 직장 내주 저 후배분들 오늘 방송이 상당히 의미 있을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서제 분들 아까 여름바다에 유혹을 뿌리치고 그 친구 얘기했잖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시 50분에 바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시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태훈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방송에 채팅창에 강의가 정말 신뢰가 간다. 발성, 발음, 그리고 말하는 방식부터 똑똑 떨어진다라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 시간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골든 타이밍, 오늘도 다양한 내용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든 타이밍은 좀 특별한 강의로 제가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종목들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주 어떤 종목이 그렇게 될까를 우리가 추론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시장이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7월에 그 우울했던, 암울했던 시장에서 벗어나서 이 희망을 기대하는 8월의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골든타이밍 강의가 우리 여러분들 8월 달 그리고 9월 달 후반부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아주 단단한 그런 수익을 만들어줄 종목들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또 넣어드릴 거고요. 이 시간 잘 집중해야 우리 하반기 농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노트 하나 준비하시고 또 펜도 준비하시고 제가 노트 맨 윗단에 적어놓자 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 보시면 반드시 이 어려운 시장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골든타이밍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RSI라는 이 지표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참고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 제도권에서도 RSI 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좀 배워놓으시면 간단하면서도 또 활용도가 높을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는 많지 않아요. 거래량 그리고 또 RSI 캔들 정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골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준비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RSI, 정배열이 만나면 꿈의 급등 구간이 만들어진다. 기본적으로는 뭐 실적과 성장성이 확실하게 증명된 종목이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종목 설명을 드릴 때 맨 앞단에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다라고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챙겨야 될 포인트가 바로 실적과 성장성이 확실히 증명된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배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배열 아시죠? 배열이 차트가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나아가는 배열을 정배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배열 만들어지고 그리고 RSI 지표가 30 이하, 30 이하가 심리가 바닥인 지점이거든요. 심리가 바닥인 지점에서 차트가 정배열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강력한 성장 종목이다. 그러면 대부분 텐베거 종목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시장 점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코스닥 일봉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특히나 거래소의 변방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로 코스닥은 정말 침체의 길을 계속 걸었죠. 4월 달입니다. 4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5월도 침체됐었는데 6월 달, 7월 달 정말 절망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죠. 근데 코스닥에 최근 들어서 변화의 포인트가 두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거래 대금의 변화인데요. 이 구간 7월 30일, 29일 이 구간의 코스닥 거래 대금은 4조 5천억이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코덱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의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이었거든요. 딱 하나의 상품이 코스닥 전체 시장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지금 6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거래 대금이 이 구간에서 6조 4천억으로 늘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이제 코스닥으로 조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 이 거래 대금을 통해서 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를 보면은 RSI 30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첫 번째 단기 골든 크로스 정배열 타이밍. 그래서 지금 거래소 시장은 아직도 좀 침체 일로를 걷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뭔가 달라진 포인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의 달라진 점은 이번 주에 거래소가 총 마이너스 5% 정도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이번 주에 플러스 13%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의 변방이었는데 이제는 코스닥이 완벽한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장의 변화 포인트. 이렇게 기술적으로나마 또는 제가 말씀드린 RSI 30 정배열 그리고 코스닥의 영업이익은 역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고 있다. 단단해진 코스닥 우린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시장 점검. 지난주는 제가 거래소 코스피 점검 한번 해드렸잖아요. 코스닥은 현재 이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우리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장 점검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눈여겨보시자라고 종목을 쭉 말씀드리고 갔었죠. 노트 상단에 이 종목 하나 넣어놓으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로봇 감속기 분야의 탑티어 기업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 로보틱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감속기 분야는 원래 일본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분야였는데
이 SPG는 좀 특별한 기술적인 해자를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초정밀 SH 감속기와 SR 감속기가 있는데 일본의 업체들은 SH 감속기면 SH 감속기, SR 감속기면 SR 감속기 서로 따로 납품이 됩니다. 서로 분야가 달라요. 근데 SPG는 이걸 동시에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한 번에 납품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가졌고 또 납기 경쟁력을 가졌어요. 부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빠르게 납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SPG. 원래 로보틱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R&D 비용이 계속 들어가서 적자에 계속 허덕이게 되잖아요. 이 기업 역시도 계속 R&D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적자가 나타났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늘어가지고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은데요. 성장성 확인했고 RSI 30 이하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나오는 첫 번째 정배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였습니다.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고 조금씩 뻗어가면 충분히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드렸던 포인트. 이번 주에 괜찮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SPG 역시도 로보틱스 기업 안에서 기회를 만난 한 주였습니다. 이런 타이밍들 잡으면 우리 여러분들 굳이 막 이렇게 꼭대기에 쫓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SK하이닉스를 290만 원에 잡아서 문제잖아요. 150만 원, 140만 원 이런 구간에 잡았으면 너무나도 마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매수에 항상 화가 되는 것은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추격 매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런 기준 없이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꼭대기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략 골든타이밍 강의에서 제가 하나씩 심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DNA를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항상 문제는 추격 매수에서 최고가 부근의 매수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국약품 제가 6월 달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안국약품은 순환기, 호흡기 전문 제약사였는데 체질이 완벽하게 개선이 됐어요. 순환기, 호흡기 전문 제약사일 때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대였거든요.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성장성이 뭐냐? 프리미엄 단백질, 건기식이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 단백질 시장에 진출을 했고 또 리주 비더마라고 하는 화장품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요. 강력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죠. 제가 이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골든 타이밍 RSI 30 만들어졌고 첫 번째 골든 크로스 만들어진 다음에 분출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린 뭘 기다려야 되냐? 왈츠 전략. 이 확실한 성장성을 가진 종목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통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이 구간에 말씀드려서 이렇게 수익이 났었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구간이 왔고 또 한 번 강력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 6월달, 7월달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국약품은 주가가 이렇게 관리되는 게 보이시죠? 대부분 종목들은 이 바닥권에 있잖아요. 축 내려와서. 근데 시장의 순환 매를 통해서 이 기업은 이렇게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초기 위치를 잡아내는 전략이 바로 골든 타이밍 전략. 충분히 시그널을 주고 올라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종목들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체질이 완벽하게 개선된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의 완벽한 파운드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죠.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원전, SMR, 이 가스터빈을 동시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최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의 자체 전력망 생산이 보급화되면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사에서는 수주가 폭발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이런 수주가 이어진다면 가스터빈 100기 수주가 달성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사상 처음 실적이 3천억을 넘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3천억을 넘었는데 3천억을 넘어서 16%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타났는데요. 수주가 폭발해서 단단하게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마진율이 크게 늘었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느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가격 인상을 한번 했기 때문에 Q와 P가 동반 성장하는 구조가 된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7조 원 이상 쌓여 있는데요. 자, 위치를 보면 어떤 위치냐면 RSI 30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바닥이죠. 팔 사람들은 거의 다 팔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단기 정배열 골든 크로스를 살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거래소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5%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했고 좀 미미해 보이지만 좀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정배열 초기 국면을 만들었다. 자, 이제 골든 타이밍이 완성된 시기가 됐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서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된다면 전고점 부근까지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도 제가 원전의 강력한 성장성을 믿고 우리 여러분 노트 상단에 좀 적어두시라라고 했던 종목이죠. 다음 주도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강력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거의 3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완벽한 고부가가치 포트폴리오로 영업 마진율이 크게 끌어올려졌습니다. 최근에 LNG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굉장히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과거 이 저마진 수주에서 이 LNG 수주는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상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대중공업의 체급은 완벽하게 달라질 건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업인 조선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는 육상 발전용 엔진에 대한 보급이 좀 시급합니다. 그 육상 발전용 엔진의 완벽한 축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HD 현대중공업 내의 엔진 사업부예요. 최근에 수주가 크게 나고 있고 또 하나 AI 데이터 센터는 열 관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나 우주로 보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술, 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분야에서 앞서 있는 리더인데요. 만약에 이게 시공이 제대로 된다면 만들어질 수 있다면 HD 현대중공업의 놀라운 성장성의 날개를 또 하나 단 그런 일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도 보면은 자, RSI 30 이하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정배열 이번 주 거래소 코스피 마이너스 5%였는데 현대중공업은 계속 우상에 나오면서 차분하게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림. 자, 확인해 보시고요. 이 기업 역시도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기업도 역시 좀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 이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변압기 탑티어 기업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북미 지역의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북미 지역이 좀 비밀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북미 지역의 고마진 수주가 최근 들어서 폭발을 했고 2분기 상반기 안에만 올해 원래 8조 원의 수주가 목표였는데 8조 원 정도 수주하면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목표를 연초에 8조 원을 잡았어요. 근데 이 변압기 시장의 수요가 지금 예상치를 완벽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상반기에만 7조 원을 달성을 해버렸어요. 이 6개월 안에 올 초 예상했던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상향 수정을 해서 올해 12조 수주가 목표다. 근데 저는 무난하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보고요.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수주 잔고가 현재 급증을 했고 지금 18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가 늘었어요. 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도도 너무 잘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도 61%가 늘었습니다. 수주도 폭발했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된 게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 위치를 볼게요. 자, RSI 30 찍었고 단기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정배열로 전환됐을 때 쉽게 밑으로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이 온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올해 수주가 폭발했다. 어느 지역? 고마진인 북미 지역의 수주가 폭발해서 또 변압기 시장의 성장성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역시도 고성장이 가능한 강력한 실적주, 완벽한 골든 타이밍에 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여러분 노트 상단에 좀 적어두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리가켄바이오라는 기업을 알고 계실 겁니다.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의 국내 탑티어 기업이에요. 특히나 독성은 제거하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을 하면서 이 관련 기술 내에서 기술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는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서 코스닥 승강제가 온다면 이 프리미엄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닥 프리미엄군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됐었고 심사숙고 끝에 첫 번째로 픽한 이 성장 기업이 바로 리가켄바이오였다는 거. 물론 그 위치에서 지금 이런 위치에서 픽이 됐었는데 이렇게까지 7월 달에 급락이 나오면서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갖추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기업 히트작 콘주올이 10건 이상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젠 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기업이 됐다. 자, 위치 보면은 자, RSI 30 찍어줬고요. 코스닥 이번 주에 좋았죠. 바이오 관련 종목이 많이 이끌었습니다. 단기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의 모습인데 조금만 더 버텨줘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너무 예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성장한다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 놓치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코스닥 프리미엄군, 승강제 프리미엄군에 들어갈 수 있는 바이오 기업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리가켄바이오를 노트에 좀 적어놓으시고 관심을 계속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골든타이밍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코스닥이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그동안 상반기와는 또 달라진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바이오가 그 안에서 힘쓰고 있는데 바이오 쪽 그리고 전력이라든지 조선 쪽 실적이 탄탄하게 굳어진 종목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저희 잠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음 주 준비도 함께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저희가 이번 주가 진짜 돌이켜보면 코스닥이 굉장히 아웃퍼폼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도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바이오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이 코스닥 랠리가 계속 지속될지도 살짝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음 주의 시장 전략은 저희 좀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8월 첫 주가 지났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이? 뭔가 여기로 해도 될까?
될까 싶은데 확신은 끝까지 다 받지 못했던 살짝 미묘한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7월에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울려 아유, 퍼지고 서킷 브레이커가 난무하던 그 시장 분위기라는 좀 많이 달라졌다, 단단해졌다라는 느낌 많이 드시죠? 제가 8월의 시장을 말씀드릴 때 몇 가지 변화의 포인트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 주 삼전 닉스만 쳐다보셨던 분들이라면 시장이 뭐가 변했어? 똑같구만 하시겠지만 시장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씩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앞서서 코스닥 시장 점검해드렸듯이 거래소는 쉬어갔지만 코스닥은 이번 주에 13% 가까이 급등하기도 하면서 달라진 시장 체력을 보여줬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인데요. 금요일 날 코스닥이 월, 화, 수, 목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금요일 날은 조정이 좀 나왔었어요. 장중 3% 가까운 조정이 나오면서 역시 시장은 이렇게 밀리는구나라는 불안감을 많이 키웠던 시기에서 오후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엔 조정이 나와도 장중 조정에 그친다라는 체력을 보여줬거든요. 달라진 시장 체력, 이런 것에서 하나하나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3%에 있다가 6%단으로 0.6%단으로 좀 좁히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8월 달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 시장의 자금을 모두 흡입해왔던 블랙홀이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젠 그 위용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거래 대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제는 5천억 이하로 거래 대금이 낮아졌어요. 과거에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수급의 블랙홀 역할은 이젠 거의 다 사라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소랑 다르게 왜 코스닥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코스닥의 신용잔고율은 지금 3년 내 최저치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던 5월 말 이후로 코스닥 시장의 신용잔고는 완벽하게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조 원대 후반부에 신용잔고가 머무르고 있는데 이 수치는 3년 전으로 돌아간 수치입니다. 그러나 코스닥의 영업이익은 역사상 최대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저점이고 시장에는 지금 주인이 없이 빈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팔고 떠났거든요. 자, 이 빈집에 이번 주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저가 매수에 나타나면서 결국엔 6천억 이상의 매수가 저가에서 쏟아졌습니다. 이 빈집을 채워가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밸류에이션을 한 번 더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밸류에이션은 5.5, 12개월 선행 PR이 5.5배 수준입니다. 근데 7월 달에는 12개월 선행 PR이 5.8배였거든요. 7월보다도 지금 더 낮아진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3분기는 더 놀라운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대부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싼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마어마한 기회에 초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었고요. 또 8월 주가 부양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한 발 물러서고 7월의 공포에 가득 휩싸여서 한 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달라진 이런 시장의 포인트들을 체크한 다음에 강력한 마인드로 무장을 해서 실적 대비 낙폭 과대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저점에서 줍줍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기반되고 있는 종목들 지금 봐두면 어마어마한 기회에 올라탈 수도 있을 만한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 종목들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한 번에 여쭤볼게요. 이번 주 정말 강했었죠. OCI 홀딩스 화려하게 마무리를 해줬는데 어떻게 가져갈지 한국카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 대비 낙폭이 컸던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저점 종목들 줍줍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이 그럼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강조드려 왔습니다. 그 안에서 OCI 홀딩스, 이 태양광의 밸류체인의 핵심이죠.
말레이시아 법인의 중심으로 저전력 기반의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폴리실리콘 회사들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업은 OCI 홀딩스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강력한 이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으로 이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타났거든요. 관세를 15%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네, 글로벌에서 폴리실리콘 공급은 중국이 9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규제는 중국 기업들을 타겟한 그런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OCI 홀딩스는 지금 미국 텍사스의 현지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사 이익을 볼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이 OCI 홀딩스의 성장성은 이 폴리실리콘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태양광 패널이라고 할 수 있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하는 이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좁은 면적에서 큰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것인데 도심의 태양광이나 제한된 공간의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바로 페로브스카이트의 기술력입니다. 현재 3.9억 달러 정도의 시장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2030년 정도 되면요. 10배 이상 증가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25% 성장성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요. 굉장히 낮은 위치였어요. 고점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도 더 났거든요. 마이너스 60%의 조정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리바운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을 넘어간 위치인데요. 저는 금요일 날 호재가 나와서 단기간 너무 급등했지만 충분히 눌림목을 기다려서 매수해봐도 좋을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20만 원 초반대로 다시 한번 밀려준다면 좋은 가격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카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4월 달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54,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거의 60-70%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줬는데 한국카본은 LNG 시장의 핵심 원료죠. 본행제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방업체가 LNG 선 수주를 하게 되면 이 한국카본을 반드시 찾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기업이 본행제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폴리머릭이라는 원재료인데 이 폴리머릭이 올 초에는 2톤당 2,000달러 정도였는데 글로벌 시장,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3월달, 4월달에 이게 3,000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50% 이상 증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격 인상폭을 전방업체 전가하기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실적이 하반기에 좀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한 거예요. 근데 2분기 역시도 실적은 어메이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린 이 폴리머릭에 대한 가격이 50%가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라앉으면서 다행스럽게도 이 폴리머릭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폭락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우려감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우리가 씻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자, 실적은 짱짱하게 유지가 되는데 가격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다운된 상황이라면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이 기업 역시도 골든 타이밍 RSI 70 이하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정별 구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라서 놓치지 않고 신규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A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여전히 매력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으로 의견 받아봤는데요. 이제는 저희 관심주 받아봐야 될 상황이에요. 다음 주 준비를 해야 할 종목들. 뭐 지금 삼성 여권폰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실적이 기대되는 두 종목을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씩 열어볼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 갤럭시 폴더블 8의 핵심 밸류체인 진짜 너무 잘 나왔어요, 폰이. 네. 저도 아이폰을 예쁘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바꾸고 싶은 욕구가 오.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다음 주에 대리점에 찾아가지 않을까 싶을 만큼 너무 잘 나왔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 봐요. 이게 1분에 140대씩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도 수백 대씩 팔려나간 거죠. 또 하나, 일본은 갤럭시가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한 자릿수 대 점유율이었는데 일본은 지금 이 여권폰이라고 하는 이 네모난 이 갤럭시 폴드에 푹 빠져 있다라고 해요. 사전 판매가 매진이 됐고 지금 추가적인 사전 판매를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폴더블 폰의 핵심은 바로 힌지입니다. 잘 꺾이고 펼쳐지는 이 힌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장 힌지를 삼성 갤럭시 폴드에 납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이넴텍이에요. 이 파이넴텍에 대한 성장성이 정말 놀랄 만큼 계속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난주 타 방송에서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토요일 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한 번 더 파이넴텍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주목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파이넴텍을 소개합니다. 이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갤럭시 폴드를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삼성 갤럭시 폰만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애플도 가을에 폴더블 폰을 출시하거든요. 근데 이 애플의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딜 데리고 가겠습니까? 바로 내장 힌지 분야는 파이넴텍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파이넴텍이 따라가는 구조가 됐다. 자, 그러면 삼성 갤럭시의 폴드 8이라는 날개와 애플 폴더블 폰이라는 날개, 두 가지 날개를 달았으니까 비상을 해야겠죠.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좀 보시면 장기적인 이 하락 트렌드를 계속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이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났었고 그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되는 그런 구간에 있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은 왜 올라오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요. 2분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이 폴더블에 대한 납품이 먼저 이루어졌으니까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영업이익은 80억에서 120억 정도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업이익이 나와 보면 어메이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인데 주가는 아직 바닥권입니다. 충분히 도전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저항선은 12,0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하고요. 대신 손절 가격은 전저점이 위치한 7,000원으로 제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넴텍 이렇게 받아봤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수화학은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세탁 세제의 원료인 연성 알킬 벤젠과 노말 파라핀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수화학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연성 알킬 벤젠과 노말 파라핀은 앞서서 말씀드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가격이 급등을 해서 1분기 실적이 놀랍게 성장을 됐는데 2분기 실적은 정말 어메이징할 것 같아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7배 정도 성장한 영업이익 500억을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이 되는데요. 성장성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핵심이 바로 황화리튬이거든요. 이 황화리튬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자회사인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은 전고체 배터리에도 충분히 놀랄 만한 성장성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 가격은 1차로 신고가 가격이 위치한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신고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만 원을 제시하고요. 손절 가격은 전저점이 위치한 11,000원을 제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수화까지 가격 전략 받아봤는데요. 추가적인 정보들, 내용들 오늘 이어질 무료 공개 방송에서 나타나겠죠? 네, 저는 8월부터 대반격의 시장이 시작된다라고 봐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은 13%가 급등을 했는데 거래소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순환매 어떤 종목을 따라가야 될까? 제가 오늘 이 공개 방송에서 하나씩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8월의 승부의 구간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30분 바로 이어집니다. 최태훈 어드바이저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머니왕 2부로 저희는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